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은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 10년 된 시리즈거든요. 그중에 2022년 버전 라이프 트렌드 2022 베터 노멀 라이프입니다. 아마 2022년을 왠지 희망찬 느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팬데믹 2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팬데믹 코로나였죠. 근데 최근 조사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부각됐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2년 기간 동안 양극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뉴노멀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일방통행 같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예요, 사실은. 이 변화에 모두가 잘 대응하고 모두가 앞줄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있을 거예요. 이 변화가 오히려 심각할 겁니다. 이 변화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빨리 진전됐습니다. 이런 진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위험, 위기입니다. 뉴노멀이 아니고 이제는 베터노멀이 필요한 거죠. 뉴노멀이 일방통행이었다면 베터노멀은 일방통행에 대한 반작용, 좀 더 고려할 사항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2022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좀 아울러 보면서 한 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 트렌드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드닝인데요. 우리가 유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드닝입니다. 정원 가꾸고 채소 키우는 게 뭘 중요해? 이런 느낌이겠지만 혹시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티운이라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출시한 거 아십니까? 한 160만 원쯤 돼요. 굉장히 비싼 고가죠.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아파트에만 삽니다. 우리는 늘상 콘크리트 속에만 삽니다. 자연, 거리가 멀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키우고 싶고 식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생긴 사람들에게 가전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가든이나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의 존재, 흙과 연결되는 존재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거죠. 명품 브랜드들이 흥미롭게도 패션쇼를 할 때 가드닝 룩, 즉 정원 가꿀 때 입으면 좋은 옷들을 자꾸 만들어요. 왜 명품들이 그렇게 가드닝에 자꾸 관심 가질까요? 심지어 현대백화점 더 현대라는 여의도에 만든 거 굉장히 큰 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 백화점에 놀랍게도 3,400평 정도의 규모의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목동점을 리뉴얼할 때도 800평짜리 정원 만들었고요. 롯데,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내 백화점 중에서 2021년에 리뉴얼한 백화점에 흥미로운 게 가드닝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드닝을 선택했을까요? 온라인 쇼핑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성장한 거 아시죠? 근데 온라인이 절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프라인 백화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좋은 물건 파는 건 이제는 온라인에 뺏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와서 새로운 경험, 취향, 다양하게 즐겁게 노는 이런 상황들은 오프라인 백화점이 아직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자꾸 맛집 끌어오고 정원 만들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단절돼 있죠.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하고만 단절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 자연에 대한 어떤 역할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건 거죠. 가드닝은 단지 그냥 정원 가꾸고 풀 뽑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 전반적인 형태에서 다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이 모든 상황에서 가드닝이 적용되는 해 2022년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소비에 있어서 크래프트 소비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크래프트 콜라 먹어봤나요? 일본에 가면 펩시가 콜라에다가 앞에 생 콜라를 팔아요. 우리나라에 성수동이나 연남동에 수제 콜라집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좀 관심 가지고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제 콜라가 우리가 먹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도 돼요. 왜? 좋은 재료 집어넣고 만드는 거고 또 요즘 술 덜 먹죠. 지금 20대, 30대는 과거 세대가 20, 30대였을 때보다 술 어마어마하게 덜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술값은 굉장히 덜 나가죠. 대신 이걸 자기 취향과 연계하는 쪽에 소비를 많이 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크래프트의 대명사 맥주. 전 세계 맥주 시장은 정체 상태예요, 지금. 놀랍게도 크래프트 맥주 시장만 상승세예요. 심지어 영국에선 크래프트 패션이 나왔어요. 옷을 우리가 기본적인 사이즈만 제공해주면 거기서 우리에 맞는 옷본을 만들어주세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드르륵 박아서 입는 거죠. 사실 크래프트 소비의 핵심은
아무나 소비하는 대량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맞춘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뭔가 이런 걸 먹고 싶은, 이런 걸 소비하고 싶은 욕망인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건 공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건 취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이 흐름에 대한 변화를 잘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단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소비의 트렌드, 다양한 라이프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22년에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기업은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려고 기업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기업을 할까요? ESG는 시작이 금융자본, 투자자본이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하는데 기업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환경 신경 안 쓰고 뭐 윤리, 젠더 문제라던가 뭐 이런 투명성 문제, 공정성 신경 안 쓰고 일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도 외면하고 투자자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이 ESG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는 척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ESG 워싱, ESG 쇼잉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투자 자금들을 상당수가 ETF로 몰리고 있는데요. ETF가 특정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인덱스라는 그런. 근데 전 세계 인덱스의 정보를 주는 인덱스 업계 빅3. 이 빅3가 놀랍게도 ESG 평가 지수의 빅3예요. 돈이 몰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인덱스 업계가 ESG 인덱스도 굉장히 잘 만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ESG는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세상 다 좋아지는구나 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게 있어서요. 2022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기업은 어떤 맥락에서 ESG에 투자하고 뭘 먼저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라던가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소비자라는 기업에 있지 않다 그러면 ESG를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좀 가려낼 건지 아마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 점점점.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기준을 잘 가려서 ESG에 대해서 쇼만 하는 기업들을 잘 가려주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 액션들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이 진짜 더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2022년 ESG 워싱, ESG 쇼잉 이 단어 잘 기억해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트렌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초래한 변화, 기술과 산업이 이끄는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변화, 더 나은 라이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2022년의 우리들일 것이다.